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네, 야 시간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네. 이제 곧 연말인데 두 분은 내년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저는 당장 내년의 계획보다는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 그거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지라는 목표를 좀 세우는 상태예요. 와. 그래가지고 당장 구체적인 내년 계획이 있다기보다 3년 뒤를 위한 그 목표를 이루는 시간이다, 내년은. 아, 혹시 그 3년 뒤 어떤 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는 네.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궁금해. 나중에 3년 뒤에. 3년 뒤에도 보물지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오래오래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인욱 씨는 내년 계획 세우고 있나요? 내년 계획뿐만 아니고 네, 오. 내일 계획도 없어요. 반전이다. 네. 거짓말인 줄 아시죠?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아. 투명한 사람이에요. 아.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하트가 투명한 사람이다. 귀엽잖아요. 네. 아, 정말 못 해먹겠네요. 아유, 사랑해요. 퀴기 씨. 아무튼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내년, 내후년 뭐 계획도 계획이지만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미래를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미래에 내가 조금은 덜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실 선장님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길라잡이가 돼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귀엽다. 의상 귀엽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저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게 해주실 건가요? 사실 지금 두 분은 이제 막 고민 시작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육아, 교육 이거와도 관련이 큽니다. 아, 중요하네요. 네. 들어야겠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우리 인간처럼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구현 가능한 본격화된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던 직업들은 어떤 변화를 직면하게 되는지 이게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또 어떤 직업은 없어질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일자리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잠깐 도모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먼 미래의 일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인공지능 사용하고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중에. 오늘 중에. 빅스비. 맞습니다. 오. 그거 쓰시는군요. 빅스비 쓰지. 안 써요?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되나요?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촬영장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 이용했잖아요. 네. 이것도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수만 갈래의 길 중에서 여기를 가장 빨리 오는 길을 찾아준 거잖아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제품과 서비스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많다라는 건 이미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이미 8% 가까이를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구글 인공지능 쓰신 거 있으신 게 있으세요? 그거는 잘 그거는 이용을 안 사- 해가지고. 그 구글에서 낸 챗 GPT 비슷한 거 뭐였지요? 바드요. 바드. 네, 바드. 바드. 네, 써보지는 못했고 들어만 봤습니다. 네. 그 바드와 같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새로 개발할 것도 있지만 네. 이미 사용을 많이 하는 게요. 구글에다가 로그인을 하고 우리가 수만 가지를 검색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검색한 키워드와 여기 계신 분들이 검색한 키워드를 똑같이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검색 페이지가 떠요. 맞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약간 그쵸. 맞습니다. 네. 바로 이처럼 이미 우리가 구글에서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매출에서 일정 부분 이상 이미 인공지능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MS, 바이두 같은 곳을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의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개 회사가 지난 벌써 2015년에 인공지능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인건비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총 10조 원입니다. 와. 사람 10조. 월급으로 10조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2015년이면 거의 10년 전에 그렇죠. 이미 저 그럼. 네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인력을 뽑는데 10조 원을 쓰고 있었네요. 그 사람들이 가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챗 GPT라든가 바드 같은 게 이미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선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 미래의 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다른 기술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부예요. 국방부. 네. 국방부? 나라를 지키는데 인공지능이 쓰이나요? 약간 보안을 유지해야 돼. 아닌데? 보안이지? 전 체육부대라 가지고 잘 거기서도 운동만 해가지고. 예. 자, 사실 요즘은 실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총을 쏘는 이런 전면전보다도 정보전이라고 하죠.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 민심을 어디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이런 사이버 전쟁들이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지금 알아내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의식 구조에 외국의 인공지능 기술자나 외국 인공지능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 국가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관심의 대상이고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컴퓨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네. 아니 컴퓨터랑 인공지능은 뭐가 다를까요? 컴퓨터는 기본적인 그냥 그것만 해결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뭐지? 한 달 더 해주는 거죠. 아, 나 공부했는데 한번 더 해주는 거지. 그지 수업을 받았는데 어.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컴퓨터와 함께 어떤 업을 수행하거나 일을 하려면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에게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엑셀로 뭐 세금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월급을 계산한다든가 뭔가 산식을 계산하려면 그 함수 값을 정확히 넣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떠서 아무것도 안 떠요. 네. 그래서 제가 컴맹이 됐어요. 진짜 정말. 네. 자, 이처럼 엑셀을 정확히 알려면 함수도 외워야 되죠. 그거 쓰는 프로그램 방식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친구가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날 것 그대로를 얻어도 나름대로 유추하고 상상하고 추리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다를 스스로 인지한 다음에 답을 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영화 그 아이언맨에서 보면 아이언맨이 자비스라는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좀 틀어줘 그러면 그게 뭘 틀어달라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아도 노래를 틀어주고, 그리고 어제 그 친구 약속 미룬 거 오늘 다시 잡아줘 그러면 어제 그 친구가 누군지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도 약속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되물어요. 레스토랑은 늘 가시던 곳으로 잡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마치 실제 사람과 일을 하는 것처럼. 이건 달리 말하면 뭐다?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자연어라고 불러요. 자연어로 주고받는 방식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랑 분명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을 쭉 듣고 나면 첫 번째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엄청 똑똑하네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가 대충 얼버무렸는데도 일을 하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가 인간보다도 한참 나빠요. 아, 다 잘하는 건 아니군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사진을 2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호랑이.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호랑이 옷 입고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결국 사람이죠.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사람과 호랑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두 발로 서 있으면 사람이다? 그러면 저기 두 발로 서 있는 호랑이 사진은요? 그러네요. 그죠? 꼬리도 똑같이 있고. 그렇죠. 꼬리가 있으면 호랑이고 꼬리가 없으면 인간이다? 그러면 저 가장무도에 가는 저 옷 입고 있는 저 친구는 이제 호랑이네요? 그죠?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셨죠? 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아주 직관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로 호랑이가 뭔지 정의 내리질 못해도, 사람이 뭔지 정의 내리질 못해도 사람인지 호랑이인지 그림책 보고 다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저 사람인지 호랑이인지를 구분하는 그 인식을 시키려면 사진을 몇백만 장을 보여줘야 돼요. 인공지능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거죠. 또 한 가지,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을까? 거짓말은 아닌데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몰라서 하는 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아, 의도는 없었지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 가증스러워. 정말. 실제 미국의 아주 명문대 2곳에서 각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2를 가지고 대화를 시켜봤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하면서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전 뭐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한 인공지능이 상대방에게 그런데 왜 자기소개할 때 그건 말씀 안 해주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대답했잖아요 하고 어머. 거짓말을 합니다. 우겨 막. 네. 어머. 이게 보여지고 나서 양쪽 대학에 이걸 개발하는 엔지니어와 교수들이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딥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을 걔가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를 우리가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100% 알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무조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손잡이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칼 이런 걸로 위험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산업 전방위적으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 기술이 지금 당장 어디에 활용돼서 돈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준비가 안 되더라도 많이 써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우리 월급 주기 싫은 어떤 사장님이 어떤 대표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편의를 봤다, 좋은 서비스가 생겼다 이렇게 될 때도 있죠.